안녕하세요. 애터미 사업가 샤론 로즈 마스터 서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 3편 애터미 제품이 어떻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거부터 해서 제가 잠깐 점검해 보고요. 예,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편 내용은 뭐냐 그러냐면 애터미 사업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다단계 방식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입비가 있었고 또 유지비가 있었고 품질이 좋지 않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비싼 가격의 제품을 판매해서 다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그 소비자 그룹들이 그 다단계에 대해서 제품을 사게끔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비를 받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소비자 집단을 만드는 게 가능하고 내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애터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굉장히 품질도 좋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가입비를 받지 않고 유지비를 받지 않아도 한번 써보신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만족해서 다시 애터미 유통회사에서 제품을 구입을 해주시고 제품을 구입하실 때마다 제가 애터미 회사는 광고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광고 안 한 비용을 아껴뒀다가 제가 광고를 했다라는 걸 인정해서 저한테 광고비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4단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사기, 피해, 부담, 또 허황된 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투자 안 하시면 사기 안 당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애터미는 이런 비용들을 받고 있지 않고요. 세 번째 부담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다른 다단계 제품들은 굉장히 제품 가격이 비싸거나 또 필요 없는 제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부담들을 느끼셨는데 애터미는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인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전달을 받으시는 분들도 부담이 없고요. 전달을 하는 나도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허황되지 않다는 거는 제가 뒷페이지 유통의 원리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다단계 방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장점도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든 회원 뿐만이 아니라 내 회원이 또 회원을 또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면 그 회원이 제품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고 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어 놨을 때 소비자들이 반복 구매를 한다 그러면 반복적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은퇴를 하거나 자유로운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유통의 원리는 간단하고요. 간단한 거는 뭐냐 그러냐면 유통회사들은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매출을 일으켜주는 그 장본인은 소비자들이고요. 소비자들이 그 유통회사 가서 제품을 써줘야 매출이 일어나는 건데 소비자들은 본인이 유리한 데 가서 제품을 산다. 그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유리하다고 느끼는 거에 가장 큰 두 가지 요소는 첫째는 좋은 품질의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입하는 건데 그동안 다단계 회사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우리가 다단계는 허황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다단계 회사가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판매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그 어려운 거를 만들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이 애터미 유통회사는 정말로 우리에게 꿈과 기회의 땅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애터미 회사가 처음에는 정말 적은 매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국내 매출이 1조가 넘어섰고요. 해외 매출까지 합치면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매출이 누군가 강제적 의미로 제품을 구입하신 분이 없다.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활 필수품을 좋아서 쓰신 매출로만 1조 5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터미 회사는 이미 증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제품을 구입해서 써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비싼지 싼지는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유통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수입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수입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소비자 그룹에 의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또 그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애터미는 실제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요소를 제가 5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재구매. 한번 써보신 분들이 그 제품이 생필품이고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애터미 제품을 다시 구입해 주시니까 다시 구입해 주실 때마다 광고비가 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소비자 그룹으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원이 증가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회원 가입한 사람은 100명이 안 되지만 지금 약 30만 명 가까운 회원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제 회원을 또 모집하는 거를 제 회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딘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그 많은 회원들이 증가되는 그 회원들이 제품을 쓸 때마다 또 제가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제 수입이 끊이지 않고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제품 증가인데 회원이 똑같다고 손 치더라도 회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제품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그 제품을 쓰는 가짓수가 많아지면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제 광고비도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집단 자체가 애터미 제품이 좋아서 이 제품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이 제품을 공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애터미 회사는 정말 품질이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유리한 가격에 판매하는 회사 제품만 여기 제품을 올려줘서 서로 윈윈하는 제도를 쓰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해외 진출인데요. 저는 한국에서만 사업을 했는데 제가 한국 분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분들을 알게 됐고요. 한쪽 줄로는 러시아를 통해서 한 20만 명 회원이 지금 만들어져서 러시아에서 하루에만 해도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반대쪽 그룹에서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교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4월 달에 회원가입이 시작된 중국에서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제품을 구입을 하던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제품을 구입을 하던 저로부터 시작한 그룹이라고 회사에서 인정을 해서 해외 진출해서 그 해외 회원들이 쓰는 제품의 그 제품을 쓰실 때 거기에 대한 매출까지 제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제 수익은 계속 증가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큰 비전은 뭐냐면 GSGS 전략인데요. 아직까지는 한국 제품을 해외 분들이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해외에 나가 있는 법인에서 그 나라에서 우수한 제품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애터미는 발굴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현재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제품들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전 세계에 있는 애터미 회원들이 쓰는 날들이 이제 곧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제품을 전 세계에 있는 회원들이 제품을 쓰게 되는데 나랑 또 시작된 연결된 회원들이 그 제품을 쓰면 제 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 주, 둘째 주에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냐면, 자, 이 사업이 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 그러냐면, 유통사업인데, 내가 취급하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써보니까 정말 품질 좋아요. 가격이 싸요. 그러면 내가 소비자 그룹을 만드시면 거기에 대한 내가 광고비를
평생도록 받으실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자, 거기에 논리의 모순이 하나 사실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파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별로 좋지 않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도 그렇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누구나 다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팔아서 많이 팔아서 수입을 얻고 싶어 할 텐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다른 다단계에서도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이유가 있는 거냐 그냥 우연이 된 거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분명한 노력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어떤 이유로 그거를 만들었는지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발적인 재구매가 된다는 말씀, 회원이 증가한다는 말씀, 신제품들이 늘어나면 내 수입이 늘어난다는 말씀, 해외에 있는 회원들이 제품을 사도 내 수입으로 연결된다는 제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법인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전 세계 회원들이 쓰게 되면 내 수입이 더 늘어날 거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품이 좋고도 싼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비예요. 두 번째는 판매 관리비를 애터미는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애터미 경영자가 정말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능력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애터미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소비자들의 고객들의 만족을 넘어서서 고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고방식이 어느 누구한테로 가 있냐 그러냐면 소비자한테로 맞춰져 있어요. 소비자들이 만족하면 소비자 그 자체가 이익이 되는 거고요.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게 회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오늘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터미라는 회사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탄생 배경을 살짝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애터미는 처음에 두 가지 제품으로 시작을 했어요. 건강보조식품인 해모임이라고 하는 그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을 취급을 하면서 애터미 회사가 창립이 됩니다. 근데 이 해모임이나 화장품을 애터미에서 직접 생산을 한 건 아니에요. 생산해주는 회사는 어디냐면 콜마 B&H라는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애터미는 그거를 판매하는 유통회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런데요, 이 콜마 B&H는 아주 특이한 회사예요. 어떤 회사냐면 연구소 기업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소 기업이라 하면 무엇이냐 그러냐면 국가투자기관, 그러니까 정부나 이제 국가기관하고 거기에 연구력을 갖고 있는 그 국가기관하고 일반 민간기업이 합작해서 처음으로 탄생한 회사가 콜마 B&H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탄생 배경이 그 1호 기업인데 그거를 이제 개발하신 처음으로 이런 원자력 연구소 기업을 만들려고 애쓰신 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장님이셨던 장인순 박사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인순 박사님이 원자력 연구원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핵과 에너지를 개발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빛을 활용해서 방사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뭐 식품이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핵과 에너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생명공학 연구팀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생명공학 연구팀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개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그 개발 비용들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던 이 그 좋은 기술들을 일반 기업체들에 주다 보니까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활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은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부터 거의 무료로 그 기술을 제공을
있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써먹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써먹지 않고, 또 만약에 써먹게 된다 그래도 이익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연구원 쪽에서 생각을 했던 거가 뭐냐면 본인들이 직접 경영에 좀 참여를 해서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국가 기술이 좀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쪽 입장에서 보면, 뭐 국회나 이쪽에서 보면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만 해야지 무슨 경영에까지 참여를 하고 판매까지 하고 이러냐,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가 극심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원자력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분으로 인정을 좀 해주겠다. 그 대신에 니네들은 기술만 제공을 하고 기술력도 있고 생산력도 있는 회사랑 합작해서 회사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게 연구소 기업이고요. 그게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탄생을 한 게 원래는 SBT 이름으로 탄생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콜마 BN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가 이렇게 합작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한국콜마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전 세계에서 화장품과 그다음에 의약품 이쪽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전 세계 OD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예요. ODM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냐면 OEM은 내가 매뉴얼을 다 주고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요. ODM은 너희들이 기술력도 뛰어나고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으니 니네가 그냥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니네 물건을 사다가 내 로고 붙여갖고 판매를 할게 라고 하는 게 ODM 시장이에요. 결국은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 입장에서도 보면 한국콜마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ODM 시장을 주도하는 데가 콜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제 합쳐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한 게 이제 해모임과 화장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해모임 같은 경우에 콜마 B&H 쪽에서 다른 유통회사에다가 제품을 납품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까지 나왔냐 그러냐면 77만 원까지 받았던 거예요. 60%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판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콜마 B&H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됐을 때 애터미가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는 판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대량 생산하는 거를 우리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줄여서 소비자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애터미가 이 해모임과 화장품을 유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애터미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콜마 B&H 역시 굉장히 많이 성장해서 지금은 상장을 했는데요. 콜마 B&H는 1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회사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냐면 이거예요. 자, 해모임을 기술을 원천적인 기술을 어디서 갖고 있었냐면 원자력연구원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해모임을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왜 개발이 됐냐 그러냐면 원자력연구원 박사님들이 빛과 이런 광선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CT나 MRI나 엑스레이 같은 거 많이 찍으면 안 좋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그런 빛에 관련된 거, 뭐 방사선 같은 거에 관련된 것들을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 국가기관에 계신 분들 건강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그 당시에 원자력 병원이 원자력 연구원 소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도 조금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면역력이 높아지면 항암 치료가 좀 쉬워지기 때문에 그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50억이라는 프로젝트 비용을 가지고 이 해모임을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들어갔는데 그 비용이 기업을 차리려고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원자력 연구원들의 건강과 원자력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연구 개발비를 실제 제품 가격에 초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자,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 그러면
연구개발비를 포함을 안 시키면 그 연구개발비가 회수가 안 되면 회사가 운영이 어렵겠죠. 근데 이 해모임과 화장품 원천 기술은 어디 있다고요? 예,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예, 원자력연구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연구개발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제품을 출시할 때 연구개발비를 회수하려 하지 않았고, 그게 예, 우리는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를 굳이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예, 애터미 초기에는 이 연구개발비가 사실은 예, 그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었다라고 보셔도 예,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예, 초기에 애터미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는 이유가 됐다 하는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예, 두 번째는 판매관리비예요.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인건비, 뭐 카드 수수료, 그 다음에 뭐 택배비, 그리고 뭐 판촉 활동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되게 이렇게 낮지가 않아요. 원래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가지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하는 게 다단계 이론인데, 사실은 기존의 다단계사들의 평균 판매관리비를 봤더니 약 25% 정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제품을 하나 판매를 하게 되면 이 판매관리비가 25,000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터미는 이렇게 25%씩 판매관리비를 써가지고는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팔게 되지 싸게 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관리비를 어떻게라도 줄여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 시작할 때 초창기에 회장님이 무인 경영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없어도 회사가 돌아갈 정도로 해서 이 판매관리비를 줄여서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애터미의 판매관리비는 약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다른 일반 다단계 회사들의 제품이 10만 원이면 2만 5천 원의 판매관리비가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애터미는 2만 5천 원을 판매관리비를 쓰는 게 아니라 약 얼마 정도만 쓰면 돼요? 예, 만 원 정도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데보다 얼마 정도 싸게 판매할 수 있을까요? 10만 원짜리 제품은. 예, 15% 정도의 판매관리비 아낀 거 한 15,000원 정도를 예, 가격을 더 예, 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받아다가 예, 만약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누구는 10만 원을 받고 애터미는 판매가리비를 줄여서 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소비자들이 어느 쪽으로 오는 게 맞을까요? 예, 저희 쪽으로 오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껴놓은 판매관리비를 회사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요. 이 아껴놓은 판매관리비를 사업자한테 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아껴놓은 판매관리비 15,000원, 10만 원짜리 제품이라면 15,000원 들어가는 그 판매관리비를 소비자가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판매관리비가 줄었다는 거는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 판매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회사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다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가장 제가 이제 귀에 남았던 거를 한 가지 설명해 드린다면, 회장님이 원키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원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냐면, 원래 애터미 판매 구조가 누가 들고 다니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데,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파니까 당신이 회원가입해서 쓰시면 좋은 제품을 싸게 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들은 내 회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이 제품이 싸고 좋다고 생각해서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구입을 한번 했을 때 아주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 회원이 제품을 구입할 때, 인터넷에다가 배송 주소를 쓰겠죠? 자, 배송 주소를 쓰게 되면, 애터미는, 다른 일반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을 판매하는 부서가 있고, 그게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물류 창고에다가 그 정보를 주고, 물류 창고에서 택배 용지를 출력해 가지고 택배 용지 붙여 가지고 보내고 할 텐데, 애터미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면서 배송 주소를 썼을 때 쭉 하고 올라가서 프린터기에서 그 택배 용지가 출력이 되는 그런 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미 줄어드는 거죠.
또 하나 있죠. 뭐냐 그러냐면 애터미는 또 이걸 갖다가 하면 누군가에게 광고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매출을 올렸을 때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쭉쭉쭉쭉쭉 하고 또 이걸 정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도 거기서 매출이 올라가면 포인트가 얼마가 되고 이건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얼마만큼 수당을 줘야 되는 것도 전산 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거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까지 하고 있냐 그러냐면요. 물류창고에서 내가 어떤 회원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제품이 이제 나가겠죠. 물류창고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럼 재고가 물류창고 재고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냐 그러냐면 생산자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고가 되면 내가 따로 발주를 하지 않아도 요 재고에 맞춰서 이 부분까지는 당신이 생산자 당신이 물류창고를 직접 보고 있다가 그냥 제품을 납품을 해주시면 됩니다. 품질에만 하자가 없으면 그 약속돼 있는 것만큼 납품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지불을 하겠습니다라고 회장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또? 구매 직원이 없는 거죠. 사실은 뭐 구매를 하다 보면 구매에 대해서 접대도 하게 되고 이런 비용들이 또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원키 시스템으로 줄여내셔서 이 판매 관리비를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그게 결국은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제가 되게 이렇게 그 회장님을 존경하는 부분이에요. 회장님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선하시고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인도를 하시는데 리더라는 게 꼭 착한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리더가 그 조직을 끌고 가려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회사를 운영하려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착해가지고 막 퍼주기만 하다가 망해도 문제가 되는데 저희 회장님은 착하시고 선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경영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대박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그 예가 저는 뭐로 보냐면 칫솔로 보는 거예요. 칫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터미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서 회원들을 많이 모집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냐면 해모임과 6종 스킨케어 화장품 그 다음에 나온 치약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만족시켜가면서 회원을 한 100만 명 정도 만들어 놨을 때 어, 치약은 있는데 칫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콜마 B&H는 화장품, 의약품, 건강보호식품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칫솔을 만드는 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좋은 칫솔을 애터미 회원들한테 좀 공급을 해주고 싶다라고 느끼시고 정말 뭐 마트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칫솔들을 다 써보셨대요. 그런데 제일 마음에 드는 칫솔을 고르신 게 지금 애터미에서 판매하는 디오텍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칫솔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마트에서 한 2,200원에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는 거고요. 세일을 했을 때는 한 1,6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2,200원에 판매를 하면 애터미 회원들이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파격적으로 이거를 애터미가를 990원에 판매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그냥 정확하진 않은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 세일가 1,600원 기준으로 해도요. 만약에 마트에다가 집어넣을 때 그래도 칫솔 공장에서 한 1,000원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뭐 기장은 2,200원, 세일해도 1,600원이니까. 그러면 뭐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뭐 5, 600원 남기고 판매를 하거나 뭐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납품가보다도 더 싼 가격인 990원에 판매가로 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판매가로 한다 그러면 칫솔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뭐 한 500원 정도에 납품하란 얘기야? 뭐 이렇게밖에 안 들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뭐 반가격에 납품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실제 칫솔 공장 사장님이 처음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회장님의 경영 능력이 이제 여기서 발휘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그때 한 달에 얼마 정도 판매하나 봤더니 한 10만 개 정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근데 애터미 회원이 그 당시에 이미 100만 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칫솔 품질은 회장님이 이미 검증을 하신 거고요. 이걸 990원에만 판매를 하면 적어도 10배는 팔 수 있겠다. 한 달에 한 100만 개 정도. 10만 개 팔던 거를 100만 개니까 한 10배 이상. 그래서 1년에 1000만 개를 판매를 약속을 먼저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생산하면 판매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대량 생산하면 원가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약속을 했는데 뭐 지금 3천만 개가 넘게 팔리고 있어요. 이 칫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자, 재료비 같은 경우도 니네들이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그 제품을 현금으로 사면서 대량으로 생산하면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재료비를 선지급을 해주셨고요. 혹시 또 납품을 한 다음에 다른 회사들처럼 뭐 3개월, 6개월짜리 어음을 받으면 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납품은 즉시 현금 지급하는 거를 또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애터미에서 추구하는 일품일사의 원칙이 있죠. 칫솔을 여기저기서 니네 경쟁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정말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싸게 공급만 해준다고 하면 다른 데 거 취급 안 하고 니네 회사 칫솔을 계속해서 판매를 할 거야 라는 약속들을 하면서 처음에 이 약속들이 먹혀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입이 다 똑같은데 너무 여러 가지 종류 만들면 제품 원가를 줄이기 힘드니까 소품종으로 우리 대량 생산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애터미 칫솔이 실제 지금 99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내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예요. 모든 거래는요, 한쪽만 유리하면 거래가 형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저희 팀에서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부부 관계도 한쪽만 유리하고 한쪽이 점점 불리해지면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냥 한쪽이 불리해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건 부모 자식 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반적인 사회 거래에서 누군 유리하고 누군 불리한 거는 오래가지 못하는 형태다라고 했는데 유통의 3주체가 모두 이익을 보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유통의 3주체가 누구일까요?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 거기에 관여하는 유통업자들이 3주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유통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자가 어떤 이익을 받나 봤더니 매출이 엄청나게 증대했어요. 연간 한 5억 원 정도 밖에 못 파는 회사가 2017년도에 165억 원의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정말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죠. 거기에다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애터미랑 계속 손잡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중국에 칫솔 공장을 짓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제품을 중국까지 이제 같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애터미랑 손을 잡고. 그래서 진짜 이 회사 회장님은 애터미를 만난 게 너무너무 인생의 천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생산자도 이익을 봐야 돼요. 자, 근데 소비자는요. 단순 소비자예요. 그냥 애터미 회원도 아니고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물건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분도요. 원래 이 칫솔을 쓰려 그러면 마트 가서 2,200원 주고 사서 쓰셨어야 돼요. 네. 근데 그냥 애터미 칫솔을 쓰다 보니까 얼마에 쓸 수 있어요? 990원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쓰기만 해도 정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원가입해서 잘 구도를 맞춰서 내가 현명하게 소비를 하면 한 6.5%에서 7% 정도 캐시백까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쓰기만 해도 이 회원가입해서 잘 이렇게 요령 있게 쓰게 되면 6, 7% 정도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는 구조를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하는 거고요. 자, 유통업자는 누굴까요? 자, 애터미 회사도 유통업자라고 봐야죠. 유통사업을 하는 데니까 그럼 판매 개수당 일정 마진을 회사도 가져가겠죠. 그래야 또 회사가 운영이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 같은 소비자이면서 이 광고를 알려서 이 정보를 알려서 돈을 버는 소비자이면서 사업자 회원들한테는 정말 대박인 거죠. 자, 애터미에서는 나중에 이제 보상 플랜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회사 전체 매출액의 35% 정도를 애터미에다 꼭 광고를 누가 어떻게 공헌을 했느냐를 애터미 보상 플랜에 따라서 그 개인들에게 광고비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애터미 회원들도 역시 소비자니까 좋은 칫솔을 싸게 주니까 이득을 봤죠. 근데 이 좋은 칫솔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회원들한테 막 알려줬더니 예, 나는 광고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2천만 개가 판매가 됐다고 보면요. 2천만 개가 뭐에 대해서 35%, 그러니까 2천만 개 곱하기 뭐 990원 계산이 복잡하니까 1,000원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35%를 하면 예, 누군가 35%인 70억을 애터미 칫솔만 가지고 수당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하면서 돈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 돈을 되게끔 잘 광고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예, 이거 보세요 한번. 생산자는 이 소비자 집단과 만나갖고 굉장히 많이 제품을 팔아서 이득을 받고, 소비자는 좋은 제품 싸게 쓰니까 이득을 받고, 좋은 제품 싸게 쓰는 거 이득을, 좋은 제품 싸게 쓰는 방법을 정보를 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수당까지 받는,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거를 사실은 이게 박한길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만들었을게 좀 힘들었을 것 같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해내기 힘든 일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터미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경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해 갖고 오지 않으면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칫솔 공장과 서로 협조를 잘해서 좋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싸게 납품을 받고 그걸 또 싸게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걸로 모두가 윈윈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 역시 경영 능력이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 그러냐면 소비자 위주의 정책인데요. 자, 이게 지금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만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뭐라고 보냐 그러냐면 내가 앞으로 소비자 그룹이 커졌을 때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소비자 그룹을 5천 명을 만들고 10,000명이 되고 또 그 10,000명이 10,000명을 만들다 보니까 20,000명이 되고, 여러분들 다 그거를 보고 일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때 가서 애텀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회원들이 제품을 구입을 안 해주게 되면 제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이유가 어쩌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무엇인가 현혹이 되는데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써주려면 계속해서 여기에 이 회사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평가해 보면 되냐면 내가 써보고 평가해 보면 돼요.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좋네, 나쁘네, 비싸네, 싸네를 보면 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를 여러분이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에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회장님은 정말 소비자들을 이익을 주고 그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고객들이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 정책을 보면서 가슴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해모임은 원래 30호에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사게 되면 30호에 76,500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호에 76,500원에 판매를 했더니 굉장히 잘 팔리는 거예요. 원래 그게 60호에 77만원까지 팔았던 거니까 품질은 워낙 좋았는데 가격이 비싸서 안 됐지만 여기서는 막 가격을 5분의 1로 줄였으니까 당연히 잘 팔리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30호에 76,500원에 잘 팔리면 30호에 8만원을 팔아서 내가 마진을 좀 남기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회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30호에 76,500원짜리를 30호에 아니 42호에 76,500원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놔두고 포스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더 잘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가격은 76,500원에 놔두고 그거를 48포, 54포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두 배를 늘려서 포스를 30포에 76,500원을 팔던 거를 60포에 76,500원에 살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 놨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정책일까요? 왜 잘 팔리면 마진을 더 안 남기고 계속 포스를 늘려줄까요? 포스를 용량을 늘려주는 건데요. 용량을 늘려주고 가격을 동결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단가를 낮춘다는 건요. 가격 경쟁력을 점점 높이는 거죠. 가격 경쟁력은 제품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품 경쟁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해모인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토너 로션 같은 경우 125에서 135, 135에서 150ml까지 늘려줬고요. 아이크림도 33ml짜리를 40ml로 늘려줬고요. 치약도 180g을 200g으로 늘려주면서 예,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용량들을 계속 늘려주고 가격은 올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 회장님이 해주셨던 절대 목표라는 이야기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회사들이 애터미 회사 제품이 좋고 싸서 잘 팔리면 경쟁을 하려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애터미는 이미 경쟁력이 있는데 이제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마진도 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제품을 용량을 안 늘려주면 마진이 늘어나겠죠. 근데 마진을 늘어나는 거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마진이 안 늘어나도 좋으니까 이 제품을 용량을 늘림으로써 경쟁력을 더 키워서 앞으로 다가오려고 하는 경쟁자들도 미리 사전에 이기고 넘어가겠다라는 정책을 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애터미가 잘 팔리고 있는데 좋은 제품을 어떻게든지 품질을 더 높이고 어떻게든지 가격을 더 낮추려고 하면 이미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그 정책을 계속 핀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는 회원만 정말 열심히 만들면 회사는 어떻게든지 좋은 제품을 싸게 판매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그 소비자들을 모아서 성공하고 싶은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사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계속 애터미에서 나오는 좋은 제품, 그 다음에 저렴한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편, 2편, 3편에 거쳐서 애터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자, 그러면 애터미는 어떤 보상 플랜의 특징을 갖고 있고 애터미가 정말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상 플랜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